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노키 후보가 55.03%의 득표로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로써 울산 교육의 미래는 다시 노키 교육감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 노키호 2기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늘 이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시사진단 특집 노키 교육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현역 당선인들은 업무에 바로 복귀하기 때문에 사실 뭐 쉴 새도 없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난 네.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선후에 또 승리하면 피로감이나 이런 건 또 날려버리실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자, 최종 득표율 55.03%, 보수 단일 후보 김주홍 후보와의 격차는 10%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자, 이로써 울산 지역 첫 진보 여성 교육감에다 재선 성공이란 타이틀까지 더해졌는데 성공적으로 선거를 마친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또 UBC 시사진단 시청자 여러분, 울산 교육이 다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거 기간 내내 굉장히 많은 지지와 또 환호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도 그래 했지만 앞으로 더 우리 시민들 곁으로 또 교육가족 곁으로 다가가서 소통하는 그런 교육감, 낮은 자세로 함께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뭐 1대1 맞대결에다가 사실 뭐 전국적으로 보수의 바람이 결과적으로 불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뭐 영향이 적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없다고 또 할 수 없잖아요. 힘든 선거를 치르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점이 좀 힘들었다.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 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당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덜 받는 선거인데도 선거 과정 내내 이제 거의 정당 선거와 비슷하게 그렇게 한 부분이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대량으로 발송하는 문자를 한 통도 발송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 후보가 사실 뭐 허위 사실 또는 또 정치 공세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념 공세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이제 계속 반박하기도 사실은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그런 유혹이 좀 있고 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문자 발송을 안 하느냐 계속 그런 문자가 오는데 그런데 끝까지 문자 발송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가 또 당선된 것도 큰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 근데 뭐 안 하셨다고는 합니다만 그 효과가 진짜 있습니까? 어떻게 뭐 얘기하세요? 저도 되게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다른 지역의 후보들 것까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수집하는 과정이 또 본인 동의도 없이 하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하고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문자가 막 오잖아요. 그래서 뭐 효과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난다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내게 되면 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또 음성도 오잖아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제 선거 직전에 그런 걸 받으면 또 그런 사람 찍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도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저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점 잘하셨네요. 네네. 자, 뭐 그런 선거전 우리 뭐 힘드셨다고 하셨지만 유권자들은 최종적으로 노키현 교육감을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저는 이제 현역이기 때문에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라고 봐집니다. 지난 4년간 울산 교육을 경험한 학부모님들 또 교직원들 또 투표권은 없지만 학생들까지 아주 잘했다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 평가가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그 평가는 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소위 말하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새로운 울산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야기도 한번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번 선거전 때 비서실장 특채 논란도 사실 있었는데요. 최근에 법제처 해석 나오면서 일단락이 되는 네. 모양새인데 거기에 대한 또 입장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사실 뭐 사실관계가 아닌 걸 이제 선거 기간에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뭐 매체나 이런 건 제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선거를 좀 선동하는 방식으로 가는 데 대해서 제가 많이 우려를 표했고 예. 이제 교육감 선거는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제 계속 허위사실 내지는 뭐 네거티브 또 정치 공세 이런 걸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사실은 뭐 일일이 반박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냥 있으면 마치 인정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조금 힘들었는데 앞으로 다른 선거도 다 그래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교육감 선거는 좀 아이들이 바라본다. 그래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좀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제를 사실은 했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의 선거의 모습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나가서 뭐 거리에서 뭐 춤도 추시고 이런 걸 봤는데요. 이야기 들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이번 선거 때 어떤 이야기 좀 특별히 많이 하셨습니까? 예. 네, 선거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훨씬 더 밑바닥 정서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본후보 등록을 해서 가다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도 짧았는데 시장에 나가면 제가 이제 계획한 시간이 있잖아요. 예. 몇 시간에 돌아볼 거다 이러면 다 그 절반도 못 돌아봤거든요. 계속 붙잡고 또 가서 우리 뭐 아들, 딸이 혹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지하라 했다 이러면서 예. 이런 게 좋았다 저런 게 좋았다. 학생들이 오히려. 예, 그렇고 이제 교사들 또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제가 당선된 그런 또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자기는 뼛속까지 정말 보수지만은 이번 교육감 선거만은 노후키를 찍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고 예. 또 학생들이 이제 18세 이상 학생은 투표권이 있지만 대부분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도 이름을 막 외치고 또 반갑게 막 환호해주고 춤도 예. 같이 춰주고 또 인증샷도 찍고 이러면서 선거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 대부분 뭐 잘했다, 잘해왔는데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뭐 전국적인 교육감 선거를 보면 교차 투표를 분명히 하셨고 네. 따져보고 투표하신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욱희 교육감이 이 선거를 마친 소감 간단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노욱희 교육감의 재선으로 이 교육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1기와 2기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일단 1기 자평을 좀 하신다면 네, 1기는 제가 이제 교육청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예. 우선 청렴도가 전국 꼴찌인 상태에서 물려받아서 작년에 이제 264개 공공기관 부패방지 부문의 유공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청렴한 기관을 대표하는 교육청이 됐다는 게 가장 크고 또 학부모 부담 경비가 굉장히 높았는데 제가 85%나 그걸 대폭 낮추는 예. 그게 이제 많은 점수를 또 주신 것 같고 또 학생 맞춤형 교육, 미래 교육을 이제 준비를 하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준비를 했는데 작년 올해부터 이제 학급당 학생 수 1학년 또 20명으로 낮추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게 제일 강하고 거기에 한 게 이제 제가 1학교 1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또 교사들이 그걸 또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 이제 맞춤형으로 또 교사 연수를 혁신을 하고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해서 선생님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한 그런 결과고 또 하나는 울산에서 변변한 그런 체험 시설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체험을 통해서 문화적인 소양을 또 익힐 수 있는 학생교육 문화회관을 개관했고 또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 또 수학문화관 또 큰나무 놀이터 이런 걸 이제 개관하면서 체험 시설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이미 이제 하기로 해서 올 하반기에 개관할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도 이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울산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교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미래교육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470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 뭐 독서를 병행한 어린이 독서 체험관도 지금 이제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걸 좀 좋게 평가했고 그걸 성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기에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니까 재선에 성공하셨으니까 아쉬웠던 것들도 시원하게 좀 이야기 한번. 예, 저는 이제 학생들을 어쨌든 중심에 두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학교 내에서는 이제 교사가 있고 또 직원이 있고 또 이제 공무직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 치면 또 뭐 상담사도 계시고 또 뭐 복지사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이 학생 교육을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업무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 건지를 좀 함께 모여서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추어 가고 싶었는데 이제 업무를 여기 교사가 하던 업무를 또 행정 직원이 하게 되면 업무가 이관돼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걸 완전히 좀 하나로 모으지를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리고 교사들이 온전히 이제 학생들 지도할 수 있고 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교직원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보자 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이제 뭐 만족할 만큼 못한 게 조금 아쉽다 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선생님이 학생들 눈이 이제 얼마나 갈 수 있느냐를 정하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은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낮췄지만은 또 다른 학년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권에 이제 국회에도 의사 표명을 했고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일을 좀 마무리를 못한 게 아쉽고 그건 앞으로 계속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진 지방선거였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좀 궁금해지고 우려되는 건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자사고는 맞고요. 또 특목고 중에 다는 아니고 외고. 자사고 외고를 이제 20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이미 2025년에 전환한다고 이미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이제 없애던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사고하고 외고는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오랜 기간을 두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는 게 맞지 않나. 특목고 중에서도 이제 과학고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스포츠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없었던 걸로 하기는 그럼 교육의 연속성이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뭐 3년 뒤 아닙니까? 2025년에 그렇게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또 되돌린다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부침을 거듭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물에 남아있던 내용, 교육감 공약 이행 3년 연속 최고 등급 이걸 봤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시민공약관리위원회 평가를 보면 또 공약 이행률도 95.1%로 높은 수준이고, 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번 선거 승리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 울산 교육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좀 처져 있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속도가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것보다도 속도를 또 더 빨리 해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약 이행률이 95.1%였고 그 실제 임기는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하면 제가 공약했던 102개를 전부 다 이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는 어쨌든 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이 다 협조하고 또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게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기에 그런 어떤 평가들 재신임을 유권자분들에게 받으신 거잖아요. 2기의 비전, 계획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어보고 싶네요. 네, 1기와 크게 이제 뭐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1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빠짐없이 갖췄다면은 2기에는 여기에 더해서
맞춤형으로 하겠다 하는 그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좀 들고 싶습니다. 맞춤형. 네, 맞춤형. 그래서 복지와 관련하면 이제 보편 복지라고 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웬만한 복지를 다 했거든요. 이제 다만 빠져 있는 게 유치원의 무상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무상 교육을 이번에 사립 유치원이죠. 공약을 했고 또 중고등학교 체육복비 이런 걸 이제 공약을 해서 그런 부분은 부족한 보편 복지를 이제 추가하는 부분이 될 테고 네. 학생들마다 이제 갖고 있는 역량도 다르고 또 가정 형편이나 이런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기에 이제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과 관련한 걸 보면 학교 내에서 교실 수업 내에서 또 학교 내에서 또 보완을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학생들은 올해부터 이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책임지고 또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도하게 될 테고 네. 또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가 다 챙겨지지 않는 학생들은 그 안전망센터를 통해서 교육복지를 챙기겠다 하는 게 있고 또 돌봄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온종일 돌봄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제도만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그 학생에게 온기가 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걸 교육복지 이염단이라는 형태로 어른들과 1대1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학생들 돌보게 하는 제도인데 그걸 이제 시범 실시하다가 올해는 전면 시행을 하는데 이제 강화를 하게 될 테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학교 내에서는 이제 복지사도 늘리고 이제 상담교사 또 사서교사를 좀 늘려서 복지를 더 강화하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이제 행복해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원치유지원센터도 지금 있지만 더 강화해서 좀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예. 또 무엇보다도 이제 2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또 인프라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전 학교 학급에다가 그 초고속 무슨방을 다 설치를 했고 또 올해 말이면은 이제 전자칠판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융합형 교실로 다 바뀝니다. 바뀌고 네. 학생들이 이제 대면 비대면 수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초등 고학년부터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초등 고학년 전원에게 1 스마트 1 기기를 제공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게 되면 그 접촉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또 강화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되죠. AI, 또 메타버스,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수업 속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맞춤형 처음에 이야기하셨는데 요건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1호 공약이기도 했어요. 네네. 배움 성장 학년 책임제인가요?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 아, 집중 학년제. 네네. 요건 어떤 겁니까? 예. 학생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주도력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만이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배움 중심 집중 학년제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에는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에도 막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는 놀이가 공부고 놀이가 또 밥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은 놀이 중심으로 하는 게 발달 단계에 맞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해력. 이때 이제 글자를 깨우치고 이해하고 하는 게 수리력 이런 게 없으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2학년들은 문해력. 3, 4학년은 또 이제 관계 맺는 감성 교육이라든지 이게 중요하고 5, 6학년 가면 이제 공부도 많이 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진로를 탐색해야 되는 그런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진로 맞춤형, 또 교과 고교 학점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령대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잘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거를 빠짐없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 또 그 시기에 배우지만 학생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별로도 또 다르게 맞춤형으로 하는 게
이제 배움 성장 집중 예. 학년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의 어떤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번 선거 때 뭐 상대 후보라든지 일각에서 제기됐던 학력 저하 문제, 네. 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또 다른 어떤 장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학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는 게 계속 이제 논란이 되죠. 공부를 안 시킨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 예. 실제로는 학생들이 자기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선 기초학력을 튼튼히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수업 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한 교실에 2명을 희망하는 교사에게 1수업 2교사제 또 체험교사제. 그 수업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로 이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두드림 학교를 또 운영하고 그래도 안 되는 학교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기초학력 초등은 기초학력 지원센터 그럼 중등은 학습 클리닉 종합센터라고 학습 클리닉 센터라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학습을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손이나 이런 부분은 맞춤형으로 지금 100억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 명 또는 뭐 몇 명 해가지고 원하는 과목을 다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학습에 결코 소홀하지 않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이거 열망을 좀 불러일으키고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이 충분히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예산을 활용해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난독이라든지 또 이제 이게 경계선 지능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또 이제 정서 행동에 이제 또 어려움이 겪는 학생 이런 예. 사람들은 교사들이 좀 지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쨌든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이기에서 좀 집중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학력 향상 이야기까지 울산 미래교육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재선에 성공한 노키 울산시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금방 가서요. 이제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노키 교육감이 꿈꾸는 울산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시간과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너무 이제 경쟁으로 내몰면서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고 학생들 누구나 다 주인이기 때문에 들러리로 살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 학생들이 뭐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모들이 애 한 명 내지는 2명 이렇게밖에 안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학교에서도 알아서 학생들을 다 소중하게 한 명 한 명 챙기겠다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꿈꾸는 학교 교육이고 미래 교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교육감님 새 시작 아닙니까? 이제 네. 새 시작을 앞두고 우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선거 기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존재하고 또 우리 교직원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가치가 바로 학생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모두 학생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또 4년 내내 많은 지지를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성숙한 이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 명 한 명 다 챙겨서 소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교육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 진단 나오신 분들의 또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곡 오늘 들어볼까요? 예, 네. 제가 그 선거 로고송으로 쓰기도 했는데 제가 주장하는 교육 철학하고도 딱 맞습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하는 내용인데 예. 진성의 오키도키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선거 끝나고 나면 유권자분들이 자면서도 노래가 막 귀에 들린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뭐
노래 가사도 참 좋아요. 네, 들어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곡을 하신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 오케이 할 때까지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4년간 최상의 교육 복지와 높은 청렴도 달성을 큰 성과로 꼽았던 노키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다시 한번 울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앞으로 4년간은 울산 교육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겠다는 울산 교육 기대하면서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